1960년대 한국은 지하자원이 없어 마땅히 내다 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외의 제품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줌입니다. 일본이 어마어마한 양을 사갔는데 왜 한국 사람들의 오줌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참담했습니다. 1952년 영국 더 타임스의 종군 기자는 이승만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 강행을 두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대하는 것 같다고 냉소적으로 보도했었고, 1955년 유엔 한국재건위원회 특별조사단장으로 한국을 찾은 인도의 메논 의원도 비슷한 비유를 썼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경제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며 당시 절망적인 한국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미국의 메가더 장군마저 한국이 국토를 복구하는데 10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니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쓰레기통 속에서도 장미는 피어났습니다. 1953년 휴전으로 전쟁이 끝났지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를 재건할 자본은커녕 먹고 살 돈도 없어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총액만 무려 31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언제까지나 한국을 도와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1950년대 후반 한국 정부에게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58년 산업개발위원회를 설립하고 장기개발 구상을 시작해 최초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2차 산업의 집중 육성 계획을 담았지만 4.19 혁명으로 폐기됐습니다.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역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또한 5.16 사태가 발발하면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라는 말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1960년대 초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가난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처럼 내다 팔 수 있는 천연자원 하나 없는 한국이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선택한 돌파구는 수출입니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가공한 다음 다시 해외 시장에 파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밀어붙이기로 한 겁니다. 훗날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역시 산업화가 민주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며 박정희의 이러한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고 강조했죠.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외화가 있어야 하는데 외화를 벌려면 팔 물건이 있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팔 게 없어서 못 판다는 하소연이 나올 만큼 1960년대 초반 한국에는 변변한 수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재미있는 품목들이 눈에 띕니다. 철광석, 중석, 생사, 무연탄, 오징어 등이 10대 수출품이었죠. 그리고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소변, 머리카락 등이 등장하는데 여전히 내놓을 만한 수출품이 없다 보니 우리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소변, 머리카락 등을 수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변은 왜 수출이 됐던 걸까요? 1970년대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학교, 예비군 훈련장, 버스터미널 등 공중 화장실의 소변기마다 놓여있던 하얀 플라스틱 오줌통을 기억하실 겁니다. 벽에는 한 방울이라도 통 속에라는 누렇게 뜬 구호가 붙어 있었는데 이 하얀 통이 바로 오줌 수거통입니다. 학생들과 군인, 버스 승객들까지 볼일을 보면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일본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럼 왜 소변을 사갔을까요? 이유는 소변에 포함된 효소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배출하는 소변에는 다양한 효소가 있는데 그중 유로키나제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보통 뇌출혈로 쓰러지면 가장 위험한 것이 피가 굳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온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출혈을 겪은 분들은 몸의 일부에 마비가 오죠. 이 유로키나제가 처음 발견된 건 1947년 미국입니다. 고혈압 환자를 연구 중이던 연구팀이 우연히 소변이 굳었던 피를 용해할 수 있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소변에 굳은 혈전을 넣었더니 실제로 녹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해 유로키나제라는 효소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미 인간의 몸에서 배출한 소변에는 20가지의 효소가 있다는 사실이 상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발견 덕분에 유로키나제라는 효소가 굳은 피를 녹인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의학계에서 유로키나제를 이용한 혈전 용해제가 개발됐고 뇌졸중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어려웠던 이 효소를 대량 확보하려면 사람 소변만 한 게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인구도 많고 채식 위주의 식단 덕에 깨끗한 소변이 많이 나온다고 여겨져 일본과 미국, 독일 등에서 한국산 소변을 특히 선호했다고 하죠. 당시 이 소변 수거 사업을 독점한 회사는 수도 미생물 약품 판매 주식회사, 현재 GC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전국 곳곳의 공중 화장실에 오줌통을 설치해 소변을 수집했고 서울 강남터미널의 경우 하루 30트럭분의 소변을 모았다고 하니 소변을 본 모든 이들이 수출에 기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어른 한 명은 하루에 300ml의 소변을 배출하므로 20리터 통을 채우려면 성인 60명이 필요합니다. 소변 독점권을 가졌던 녹십자는 하루에 6,000리터를 얻었다고 하니 하루 평균 2만 명의 소변을 공짜로 얻은 겁니다. 이렇게 얻은 소변은 1분에 45,000번 회전하는 원심 분리기에서 각종 불순물과 세균을 제거하고 복잡한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 유로키나제 성분만 추출하죠. 완제품이 아닌 유로키나제 원료 상태로 가공되어 모두 해외로 수출됐는데 1970년대 초 당시 유로키나제 1kg의 수출 가격이 2,000달러가 넘을 만큼 고가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큰 돈이죠. 팔 물건이 없던 한국으로서는 말 그대로 한 방울의 소변도 놓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수출 실적은 꽤 쏠쏠했습니다. 소변 수출로 1973년 약 5억 원, 1974년에는 15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였으니까요. 그야말로 길거리 화장실에서 외화벌이를 한 겁니다. 한국산 소변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당시 한국인 식단이 육식보다 채식 위주여서 이물질이 적고 효소 수율이 높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도 점차 식생활의 서구화가 이루어졌고 육류 소비가 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뀌면서 예전처럼 대량의 깨끗한 소변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됐죠. 이후 제약회사들이 중국이나 북한 등지에서 소변을 수급하려 시도했지만 한국에서처럼 양질의 원료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는 건 없는 건 모아서 수출한 당시를 회상하자면 현재의 한국은 상점벽해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1950년대 지하자원도 없이 근근히 원조에 기대던 나라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더니 불과 10여 년 만에 눈부신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1965년 11월 30일 드디어 연간 수출의 1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는데 이를 기념해 정부가 정한 수출의 날이 11월 30일입니다. 현재는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죠. 이후 수출 총력 드라이브를 건 결과 1971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서독이 수출 10억 달러에서 100억을 돌파하는 데 11년, 일본이 16년 걸린 것에 비해 한국은 6년 만에 이를 달성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1,000억 달러, 2013년 5,000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8년 6,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넘어선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수출액은 6,838억 달러로 2022년 6,836억 달러를 2년 만에 경신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3조 원씩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대단한 건 이러한 실적이 중동처럼 지하자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술력과 손기술로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대표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등등 고도의 기술력이 없으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대부분이니까요. 수세식 화장실이 보편화되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효소 수율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 소변을 수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인간의 소변 가치만큼은 결코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를 되살린 인물이 한국 내비게이션의 아버지로 불리는 모디엠의 박현열 대표입니다. 지난 30년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진위와 매피를 통해 세계 최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을 선도해온 인물인데 지금 그는 소변을 통해 새로운 길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이 배출하는 소변을 사진만 찍으면 AI가 건강 위험 신호를 찾아내 알려주는 뉴스캔 앱을 최초로 개발했으니까요.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이 배출하는 노폐물인데 배출되면 안 되는 것들이 배출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침묵의 살인마로 불리는 당뇨, 췌장암, 신우신염, 담도암 등등이 소변을 통해 확인되니까요. 건강검진이나 병원에 가서 의무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박 대표는 이걸 집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벌써 미국, 중국, 러시아 등등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한국 내비게이션의 아버지 박현열 대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